중국 유명 요리 유튜버가 배추김치를 담가 김치찌개를 끓여 먹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김치를 중국 전통 음식으로 소개해 세계적인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중국 김치녀로 유명해진 이 유튜버가 지난 2일 중국어 채널 최다 구독자를 기록하며 기네스북에 등재됐다는 소식. 이어 김연아, 이영애 세종대왕까지 중국 거라고 우기고 있는 중국인들.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인데 분란집에 기름을 붓고 있죠.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동북공정, 어설프게 대응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온라인 백과사전에 피겨 여왕 김연아와 드라마 대장금의 이영애 등 국내 유명 인사가 조선족으로 분류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일부 중국 네티즌은 세종대왕, 김구, 윤동주 시인 등 역사적 인물의 국적까지 제멋대로 바꾸고 있죠. 이제 화가 나는 걸 넘어서서 황당한 수준입니다. 한글을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니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조선족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중국인들이 한글을 자국의 것으로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훈민정음 서문의 첫 문장부터 등장합니다. 바로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니라라는 문장이죠. 중국판 위키피디아에서 조선족을 검색하면 세종대왕이 가장 상단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중문판 조선족 소개 페이지에서는 얼굴만 봐도 알만한 우리나라 인물이 아무런 설명 없이 조선족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박정희 전 대통령, 한국 최초 우주비행 참가자 이소연 씨 등도 조선족으로 표기돼 있죠. 조선족 소개 페이지에는 조선족과 한민족이 동의어로 적혀 있습니다. 가관이죠. 조선족은 중국 내 56개 소수민족 중 하나고 한민족은 한국인을 포함하는 명칭입니다. 두 단어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동의어라뇨? 위키피디아는 네티즌이면 누구나 편집이 가능한데 중문판은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니 당연히 중국 네티즌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을 볼 수 있겠죠. 이번 국정 논란도 중국의 역사, 문화 왜곡의 일환이라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최근 중국 관영 매체나 유명 유튜버는 은근슬쩍 김치가 중국 것인 양 소개하면서 랜선 동북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치 동북공정의 시발점이 된 중국 유튜버 리쯔치는 지난 1월 9일 본인 채널에 라이프 시리즈 마지막 에피소드 배추의 삶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14분 분량의 영상에는 리쯔치가 배추를 수확해 손질하고 소금에 절인 뒤 양념에 버무려 배추김치를 만드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이어 장독에 보관한 김치를 꺼내 돼지고기를 썰어 넣고 김치찌개와 유사한 국물 요리를 만들어냈는데 해당 영상에 차이니스 퀴진, 차이니스 푸드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영상은 공개된 지 24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조회수 192만을 기록했고 2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주목을 받았죠. 1990년생인 리쯔치는 중국 스촨성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골에 사는 젊은 여성이 손수 농사를 지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옷감을 염색해 옷을 지어 입고 고대 중국 여성의 화장품까지 재현해 만들어내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올리고 있습니다. 목가적 낭만을 뛰어난 연출력으로 아름답게 담아낸 영상은 도시 생활에 지친 이들과 동양미를 동경하는 서양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죠. 리쯔치의 김치 영상에도 김치에 관한 영상 중 가장 아름답다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고요. 리쯔치의 영상이 불씨가 되어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SNS에 김치를 홍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중국이 본격적으로 김치 공정 도발에 나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는데요. 해당 트윗에 게시된 장쥔 대사의 트윗 계정에는 중국 정부 계정 인증 표시가 버젓이 붙어 있었죠. 그간 중국의 외교적 성과 등을 홍보하는 창구로 쓰이던 장쥔 대사의 트위터에 느닷없이 김치를 홍보하는 글이 올라오자 김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 음식인 김치를 즐기는 것 같아 기쁘다 등의 김치가 한국 음식임을 강조하는 트윗을 잇따라 게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김치의 기원에 대해 거짓 역사를 들먹이며 원조인 양 홍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스촨성에서 유래한 절임 채소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국제표준인가를 받았다며 김치 종주국인 한국이
굴욕을 당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파오차이는 소금에 절인 채소를 바로 발효하거나 끓인 뒤 발효하는 음식으로 김치는 무슨 피클에 가깝죠. 조리 방법부터 맛까지 전혀 다른 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정부는 김치 식품 규격은 2001년 UN 국제식량농업기구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국제표준으로 정해졌다면서 허위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유를 분석해볼까요? 우선 중국 사람들은 김치라는 발음을 못합니다. 김치에 한자 이름이 없어서 파오차이라는 명칭을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거죠. 중국의 파오차이와 구별하기 위해 김치에 한자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도 정부는 신치라는 한자어를 만들었는데요. 신치라는 것은 우리 한국 한자로서는 매울신이 되지만 중국어에서는 맵다는 것을 표현할 때 신이 아니고 랄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그리고 김치는 매운 김치만 있는 게 아니라 백김치도 있고 동치미도 있어 신치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거죠. 전 한국김치협회장 순천대 박종철 명예교수는 김치와 제일 가까운 발음의 의미를 더해 진치라는 이름을 제안했는데요. 금을 뜻하는 한자 쇠금이 중국 발음으로 진, 아름답다는 기 한자의 중국어 발음이 치, 이 둘의 이름이 합치면 진치가 되는데 발음도 김치와 비슷하죠. 번역 과정에서 생긴 혼동을 꼬투리 잡아 김치의 기원까지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우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김치의 역사는 기록상으로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김치라는 말은 조선시대부터 사용됐죠. 젓갈 양념으로 버무린 김치는 600년 전, 고춧가루가 나온 건 300년쯤 됐고요. 지금 같은 배추김치는 100년 전에 등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구독자 961만 명을 보유한 중국 유튜버 전소소가는 지난해 11월 철판에 구운 고기를 상추에 얹고 썰어놓은 마늘과 고추를 넣어 쌈을 싸먹는 영상을 올리며 쌈문화 원조 논쟁에 불을 지폈는데 유튜브발 동북공정 중심에 섰던 리츠치, 전소소가 이들은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중국 공안 이력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죠. 유튜버 리츠치는 지난해 8월부터 중국 공산당에 지도하는 대중조직 공청단 소속으로 활동 중입니다. 전 소속가는 2010년 중국 쓰촨성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2016년까지 공안으로 복무했는데 이후 원난성에서 중국 문화를 알리는 영상으로 활동 중이며 작년 1월 원난성 바오산시 홍보사절로 임명됐죠. 공천당은 공산당을 지지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분요연맹과 더불어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는 양대 단체입니다. 공천당은 앞서 한복 원조 논란을 일으킨 중국 게임 샤이닝 리키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 게임 업체 페이퍼 게임즈가 출시한 신작 모바일 게임 샤이닝 리키가 국내 첫 선을 보였는데요. 캐릭터의 의상과 메이크업을 스타일링해 친구들과 공유하는 게임 샤이닝 리키는 국내 출시를 기념해 게임 캐릭터에 적용하는 이벤트 영상으로 한복을 내놨습니다. 이에 중국에서 한복은 중국 소수민족의 전통 의상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였던 거죠. 중국 네티즌은 해당 의상이 한복이 아니라 중국 명나라 때 입던 한푸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페이퍼 게임즈에 글로벌 기업이라면 다른 국가와의 기본적인 문화와 역사를 잘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올바르지 못했고 한국 네티즌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항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더불어 서 교수는 몇 년 전 중국에서 아리랑을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했고 최근에는 한국 최초의 창작 동료인 반다를 한 TV 프로그램에서 중국의 조선족 민요로 소개하는 등 문화 동북공정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죠. 논란이 거세지자 샤이닝 리키는 한복 의상을 삭제하고 한국 서버 철수를 감행했는데요. 여기서 샤이닝 리키가 한복을 한국 의복으로 분류한 데 항의했던 대표 조직이 바로 공천당입니다. 공천당은 중국 내 3대 파벌로 꼽힐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복, 한식 원조 논란과 중국 공산당의 연결고리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제 중국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된 유튜버들은 각종 플랫폼에서 수백, 수천만 구독자를 확보하며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여건도 중국 공산당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지난해 8월 리츠치의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은 소프트 파워를 위해 재능 있는 유명인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죠.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공천당을 끼고 활동하면 중국 내 활동 보폭이 넓어진다. 김치나 한복 등이 중국 전통으로 논란이 되는 자체만으로도 경제적 이익을 얻는 만큼 중국에서도 좋은 전략이라고 지적했고요. 이 와중에 미국 구글이 영문판에서 김치의 근원을 중국어로 소개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죠. 구글에서 언어 설정을 영어로 하고 김치를 검색 시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의 Place of Origin, China라는 결과에
수정 요구가 빗발치자 구글이 김치의 근원이 한국이라고 표기하는 대신 해당 항목을 아예 삭제해 논란이 거세졌는데요. 이에 미국 거주 기혼 여성 커뮤니티 미시 USA, 한국을 홍보하는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 등이 구글에 항의 서한을 보냈고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 change.org에도 청원글이 올라왔죠. 반크 측은 삭제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근원지를 한국어로 정확히 수정할 것을 요구했고 구글 측은 이들의 지속적인 항의에 지난 5일 검색 결과를 한국어로 시정했습니다. 한국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입속을 챙기려는 중국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해외로 퍼지고 있는 거 화가 날 만한 상황이죠. 잘못을 바로잡을 것뿐만 아니라 처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140만 투자자들이 인정한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받는 급등 종목 화면 클릭하고 무료로 받아가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